흥금이 이리 와봐. 아이 이리 오래니까 완전 누워버렸네. 아이 행복해. 지상풍입니다. 바람을 상층 바람하고 지상 바람하고 구분을 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마찰력의 존재 유무인데, 지상풍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표라고 하면 이 지표에서 이제 바람이 불 때 이 지표와 대기 사이의 마찰이 바람이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는 그 어떤 특정한 고도까지가 있어요. 여기까지를 경계층이라고 하고, 대기 경계층의 정의는 지표와의 마찰이 바람에, 공기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그 높이까지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마찰층이라고 하는데, 이 마찰층 안에서 부는 바람을 지상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기 경계층 안에서 부는 바람을 지상풍이라고 하고, 이 마찰층 위에서부터는 자유대기라고 합니다. 자유대기에서 부는 바람을 상층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층풍의 종류로서 두 가지를 배운 것이 직윤풍과 경도풍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상풍에서는 지상풍이죠. 마찰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두고서는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지상풍에서도 직윤풍이나 경도풍처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데요. 등압선이 평행한 경우, 그러니까 나란한 경우죠. 그리고 또는 등압선이 원형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요 직윤풍과 경도풍에 마찰력을 추가시킨 경우가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되겠어요. 자, 등압선이 지상에서 부는 바람 정의부터 살펴보면, 지표면에 마찰력이 작용하는 높이 1km 이하의 대기 경계층에서 부는 바람, 보통 이제 높이 1km가 정의까지는 아니고 대체로 대기 경계층의 고도가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 경계층에서 부는 바람을 지상풍이라고 하고, 등압선이 직선일 때랑 등압선이 원형일 때로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등압선이 직선일 때의 지상풍은 높이 1km 이하의 지표면 부근에서 등압선 자체가 직선일 때 부는 바람인데, 등압선이 직선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예시를 들 때 1004헥토파스칼 그리고 1000헥토파스칼 정도로 이제 예시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이에서 움직이는 공기덩어리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힘을 받을 테니까 이쪽으로 기압 경도력을 받습니다. 그럼 처음에 공기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공기는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전향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살살살살 휘기 시작을 하죠. 자, 이러다가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전향력이랑 기압 경도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자유대기에서의 직윤풍이었으나, 여기서는 마찰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힘의 평형 관계를 고려할 때 이 힘의 평형 관계를 고려할 때 세 가지 힘을 같이 씁니다. 기압 경도력, 그리고 전향력, 그리고 마찰력. 이 세 가지 힘이 평형을 이루도록 공기덩어리가 조정을 받을 거예요. 자, 지금 처음에 기압 경도력은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여기가 등압선이 직선이고 이 간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덩어리가 여기에 있든 언제나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동일하나,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변해야 하는 것은 전향력과 마찰력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이 기압 경도력과 평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향력과 마찰력이 조정을 할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이 벌어지냐면, 이 합력, 얘는 지금 얘는 지금 전향력과 마찰력의 합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누어서 여기가 전향력, 여기가 마찰력이 되고,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의 180도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힘이 평형을 이뤘다고 한다면 바람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람의 방향이에요. 바람은 힘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은 이렇게 결론적인 그 풍향계를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기압 경도력하고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마찰력과 코리올리 힘이 회전을 한 거죠. 자, 처음에는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직윤풍과 비교를 해본다면 여긴 마찰이 존재하는 경우 이게 지상풍의 경우고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직윤풍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04헥토파스칼, 1000헥토파스칼 이렇게 있었을 때 공기덩어리가 이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을 받고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코리올리 힘, 다시 말해 전향력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점점 오른쪽으로 휘어지다가 결국은 이 기압 경도력과 이쪽 방향의 전향력, 다시 말해 코리올리 힘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룰 때까지 회전을 해서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은 마찰력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등압선에 평행하게 불었어야 하나, 자, 이게 지금 기압 경도력이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전향력이었는데 이게 지금 자유대기에서의 바람이었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기압 경도력이에요. 등압선의 간격이 변하지 않는 한 기압 경도력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데 여기서 지금 이 힘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는 전향력 하나만 고려하면 됐지만 여기서는 전향력과 마찰력을 두 개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하고 전향력과 마찰력은 둘이 서로 직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향력은 운동 방향이 직각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반대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정의상 그러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두 개의 합력이 얘랑 평형을 이룰 때까지 회전을 시켰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상층풍에서는 그 등압선의 나란한 방향으로 불었다고 한다면 바람이 지상풍에서는 마찰력을 고려해서 등압선에 나란하지 않고 등압선을 가로지르는 바람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죠. 마찰력의 효과입니다. 따라서 마찰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바람의 꺾이는 정도는 더 커질 거예요. 이 현재로서 지금 마찰력을 이 정도 크기로 그려놨는데 만약 이 마찰력이 더 커진다고 한다면 똑같이 1004헥토파스칼과 1000헥토파스칼 여기서 기압 경도력은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요. 이 기압 경도력의 평형을 이루는 기압 경도력과 평형을 이루는 반대 방향의 힘을 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 힘을 만들기 위해서 마찰력과 전향력이 함께 작용을 해야 되죠. 따라서 만약에 마찰력이 여기서 더 커진다고 한다면 마찰력이 더 이렇게 커지면 전향력은 이렇게 커져야 되겠죠. 따라서 힘의 평형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얘가 마찰력이라고 하면 얘가 전향력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커지니까 속도는 느려진 겁니다. 따라서 이 반대되는 힘의 평형 관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런 힘을 분리를 한 거예요. 따라서 바람의 방향은 마찰력에 나란하고 전향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바람 방향은 이렇게. 그리고 속도는 더 줄었죠. 왜냐하면 전향력의 크기가 훅 줄어버렸네요.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 비례하죠. E, V, 지구 자전 각속도, 지구의 위도. 따라서 얘네들은 위도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한 동일하기 때문에 속도에 비례하는 값이고 전향력이 이만큼 작아졌다고 하는 것은 바람의 속력이 느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찰력이 크니까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유념을 하고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작용하는 힘. 자, 등압선이 직선일 때의 지상풍,
높이 1km 이하의 지표면 부근에서 등압선이 직선일 때 고려를 했고요. 작용하는 힘은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과 마찰력입니다. 전향력과 마찰력의 합력이 기압 경도력과 평형을 이룬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전향력과 마찰력을 조정을 해서 기압 경도력과 맞춰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풍향, 마찰력 때문에 등압선과 비스듬하게 기압이 높은 쪽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불기는 하는데 비스듬하게, 등압선과 비스듬하게 붑니다. 지상풍은 북반구에서는 기압 경도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자, 북반구에서는 기압 경도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남반구에서는 기압 경도력에 대해서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불겠죠. 이유는 전향력의 방향이 반대니까요. 자, 등압선이 원형일 때는 요 관계를 동그랗게 그려주면 돼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공에서는 경도풍이 불었었죠. 바람이 등압선과 나란해서 경도풍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동그란 등압선 안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상풍 같은 경우에는 경도풍, 자, 상층 대기에서 자유대기라고 할게요. 상층 자유대기에서는 그냥 경도풍이 불었을 때는 등압선과 바람이 나란하게 불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고기압이라고 하고 바깥이 저기압이라고 한다면 바람은 바깥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을 받아서 움직이다가 점점 코리올리 힘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을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등압선을 나란하게 뺑뺑 도는 흐름을 보였었어요. 이것이 자유대기에서의 경도풍인데 고기압성 경도풍이죠. 근데 만약에 이 관계를 지상으로 가지고 온다면 지상에서 자, 지상풍인데 등압선이 동그랗다고 해봅시다. 지상풍인데 등압선이 동그래요. 자, 이렇게 된다면 고에서 저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갈 때 마찰력이 작용을 하면 등압선의 오른쪽을 꺾는 그 방향으로, 다시 말해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죠. 따라서 기압 경도력이 이 방향이라면 바람은 이렇게 나가고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보면 바람은 이렇게 나가고 오른쪽으로 가로지르게 이렇게 불어나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바람은 이런 식으로 회전해서 돌아나가죠. 이것을 우리는 고기압성 바람, 엔타이사이클론 흐름이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나가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죠. 고기압의 중심에서. 반대로 저기압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저기압이고 바깥으로 갈수록 고기압이 된다고 하면은 기압 경도력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요거의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바람이 오른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고요.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죠. 어디로? 저기압 중심으로. 따라서 지상풍의 경우에는 바람이 등압선을 가로질러서 부는데 고기압이랑 저기압이랑 둘 다 북반구니까 지금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해서 등압선을 오른쪽으로 컷하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흐름이 만들어져요. 자, 등압선이 원형일 때는 마찰력이 작용하는 지상에서는 바람이 등압선에 비스듬하게 붑니다. 방향은 북반구에서는 기압 경도력이 오른쪽으로. 자, 그래서 이쪽 그림에서 보면 고기압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저기압의 중심으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불어 들어온 바람은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위로 상승하고 상승 기류가 만들어진다면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나가버렸는데 위에서 그 보충해주는 흐름이 생기겠죠. 따라서 하강 기류가 발달을 하죠. 그래서 저기압은 상승 기류,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마찰층과 자유대기. 마찰층은 지표면 마찰에 영향이 작용하는 지상 약 1km 높이까지의 대기층이고 바람이 등압선을 가로질러서 비스듬하게 붑니다. 자유대기에서는 등압선을 가로지르지 않고 나란하게 불죠.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쪽으로 와서 1번. 등압선이 직선일 때 지상풍은 전향력과 마찰력의 합력이 기압 경도력과 평형을 이루죠. 전향력과 마찰력은 항상 직각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2번. 마찰력이 클수록 등압선과 바람이 이루는 각은 커지죠.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듯이 마찰력이 이렇게 작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었지만 마찰력이 커지게 되면은 바람이 이쪽으로 붑니다. 따라서 그 등압선과 이루는 각이 커지죠. 더 수직에 가깝게 컷하고 있고요. 여기는 나란히 비스듬하게 컷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지표면 마찰에 영향이 작용하는 높이 1km까지의 대기층을 대기 경계층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마찰층이라고 합니다. 자, 상층과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일기도 분석을 해보면은요. 여기서는 지금 고기압 중심에서 바람이 불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따라 나가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있어요. 자, 지상에서의 바람은 지표면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력의 영향으로 등압선에 등압선에 비스듬하게 붑니다. 가로질러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화살표를 잘 확대를 해보면 등압선을 가로지르는 방향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모이는데 이렇게 모이고 있죠.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층 대기에서는 마찰력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등압선에 나란하게 평행하게 불어나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등압선 따라서 가죠. 이것이 상층 대기의 바람입니다. 가해 A에서는 저기압에서의 지상풍이 불고 B에서는 등압선을 가로지르는 지상풍이 불며 C에서는 고기압에서의 지상풍이 분다. 지상풍 얘기하고 있는 거 A, B, C 여기죠. 그리고 나의 D에서는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크게 작용해서 저기압성 경도풍이 불고 저기압성 경도풍은 누가 뭐보다 크다?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커요.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크면 전향력은 속도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크면 속력이 빠릅니다. 고기압성 경도풍은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바람의 속도가 빠르고요. 여기는 바람의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상풍 얘기 끝. 안 다친다. 순금아 이쪽 문으로 나와봐. 순금아 나와봐. 아이 자식아 나와봐. 바람이 좋아. 이쪽으로 와봐.